응답하라 축구특별시 일주일 내내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대전 시티즌의 열정적인 사람들 대전이스타가 만드는 라디오 30번째입니다. 저는 게스트 김준태입니다. 저는 대전이스타 회원 김선웅입니다. 네, 지난 29회에 이어서 1일 게스트를 저는 지금 이어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안 계시고 네. 유진행도 잠깐 어디 가 있죠. 네. 지금 안 좋을 때 다들 이렇게 좀 떠난 것 같아요. 아니 뭐 떠났다니요. 그냥 뭐 개인적인 잠깐 가 사정에 있는 의해서. 거죠. 네. 네. 조만간 또 라디오에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주 원정도 있었고 저희가 부산 개막전에 대한 소식을 오디오로나마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그쵸. 대전과 광주의 홈 개막전 소식과 제주 원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 개막전 이야기 먼저 하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홈개막전에 관중 되게 많이 왔어요. 그쵸. 11,857명이 그날 입장을 했는데 그리고 VIP석이 금요일 저녁 클럽이었어요. 아주 뭐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참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렇죠. 뭐 연례 행사와 네. 다를 바 없는 네. 관중들이 저는 경기장에 그날 일찍 갔거든요. 네. 그 대전이스타 의장 선거도 했었고요. 네. 관중들이 그 부산 원정에서 패배를 했는데도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일반 팬들도 많이 오셨고 그쵸. 서포터들도 준비를 많이 했고요. 부산은 뭐 질 수도 있는 상대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광주는 이길 수 있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되는 상대라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대가 그렇죠. 컸을 거고 저도 컸어요. 양 팀 다 올해 이제 올라왔고 네. 다들 다시 강등되지 않기 강등 1순위, 2순위를 꼽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등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아쉽게 패배를 했죠. 아쉬웠나요? 안 제가 아쉽게 시원하게 패배를 했죠. 제 개인적인 그 홈페이지에 네. 글을 올렸는데 네. 기대를 하지 않아서 저는 아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쵸. 이 상황들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했던 경기인데요. 네. 이날 우리가 부산 가서 슈팅을 한 개를 했죠. 슈팅은 몇 개를 했는데 유효가 제로 했나? 그렇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 슈팅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효 슈팅이 없었죠. 네, 없었어요. 윤신영 선수가 한 개, 히칼딩요 선수가 세 개. 이제 아드리아노 선수가 좀 부진한 늪에서 많이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부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모두의 주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드리아노가 어쨌든 밀착 마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상황에서는 메시를 갖다 놔도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슈팅 수가 0이라는 부분은 좀 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아드리아노 선수가 클래식에서 통할 거냐 안 통할 것이냐는 당연히 그 팀이 뒷받쳐 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불리함을 안고 있죠. 아드리아노 선수는 그쵸.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해서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슈팅 수가 0이라는 게 네. 제주 원정에서도 제주 원정에서 드디어 슈팅을 했죠. 그 4개를 했더라고요. 유효 슈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드리아노 선수 유효 슈팅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이 팬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치고받고 할 거다. 뭐 다득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광주가 또 전 경기 인천 그쵸. 원정 경기에서 이기면서. 네, 원정에서 2득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극장골도 만들어냈고 그렇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현기 선수한테 저희가 전반 33분에 실점을 했죠. 저는 경기를 못 봤어요 이날. 후반 저도 못 봤는데 많이 좋아했다고 블로그에 쓰지 않았어요? 이제 뭐 특별한 세레머니를 당연히 하지 않았죠. 근데 그쵸. 표정에서 친정팀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근데 그거야 뭐 안영기 선수 그렇죠.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는 역할을 충실히 한 거죠. 그 어떤 칼럼인가 그 광주 감독인가가 얘기했는데 안영기 선수가 친정팀에 복수를 하고 싶어 했었다라고 얘기를 그 했다고 기사가 들었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뭘 얼마나 안 좋게 얼마나 돈을 조금 준다고 했길래 이렇게 안영기 선수가 되게 김호남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를 해서 안현기 네. 선수 득점을 하고 네. 후반 40분에 김호남 선수가 또 네. 득점을 했을 때는 그 베스트 골 뽑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베스트 골. 정말 안 들어간 멋있게 줄 먹었죠. 알았어요, 저는. 아무튼 맨 오브 더 매치도 김호남 선수가 챙겼습니다. 이날 이제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네.
홈팬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쵸, 마지막 골 먹히자마자 네. 우르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는 이제 안영규 선수가 대전 팬들한테 와서 인사를 했고 네. 이제 대전 선수들도 홈팬들한테 인사를 했죠. 네. 근데 저는 그 동쪽 스탠드에 있었어요. 네. 이석에서 경기를 봤었는데 야유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제 팬들의 야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안 했지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광주 못 이기면 강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이 경기를 하나 진 게 아니라 지금 강등이 누가 되느냐를 가리는 건데 졌다는 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력도 뭐 워낙 엉망이었고 뭐 사실 조금만 광주가 잘했거나 우리 골키퍼가 조금만 못했으면 뭐 3대 0, 4대 0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였다고 골대도 몇 번 맞췄잖아요. 못 봤어요. 안 맞췄나요? 못 보겠어요. 어쨌든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죠. 저는 팬들의 야유가 저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무분별한 욕보다는 네. 야유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동원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그 감정의 표현이었잖아요. 그쵸, 팬들도. 그쵸. 그래서 선수들도 못하면 뭐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다시 이제 마음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없으면은 뭐 그렇죠. 그것도 없고. 애정이 있어서 기대가 없으면 뭐가 없죠? 실망 아닌가? 그쵸. 근데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였죠. 기대가 없었으면 진짜 그럴 일도 없었죠. 네. 그 김찬희 선수는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를 좀 보여준 건데. 김찬희 선수 제주에서도 울었어요. 뭐 그 정도로 뭐 반대로 또 애정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이긴 한데. 근데 팬들은 저는 그래요. 저는 김찬희 선수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좋아합니다. 지금 선수들을 위로할 팬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열심히 응원을 준비를 하고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는데 선수들의 역할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쉽네요. 뭐 두 경기 연속으로 울고 있네. 근데 좀 이 공감이 그렇게 사실 잘 안 되는 거는 네. 아슬아슬하게 진 것도 아니고 진짜 팀이 아무런 것도 못하고 졌는데 뭐가 그 울음의 의미가 뭔지 사실 뭐 연기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연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쉬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팀이 손발이 너무 안 맞는다던가 지금 여러 가지 안 맞는 상황이 있으니까 울었겠죠. 아쉬운 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분하지 않겠어요, 선수 입장에서. 근데 분한 거는 아쉽게 져야 분하거나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에서 지거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전지훈련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네. 자기들은 100% 전력으로 뛰고 있고 네. 물론 이렇게 조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전력으로 뛰고 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분하겠죠. 저는 좀 그런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네. 지금 선수 구성 자체가 좀 많은 팬들이 느낄 거예요. 지금 저희 39명이거든요. 맞아요. 많죠. 39명인데 시민구단이 지금 인천이 30명, 광주가 34명, 성남이 34명이에요. 우리가 그 기업구단에서 제일 많은 데가 전북이 36명이에요. 우리 전북보다 3명 많아요, 우리. 제일 적은 구단이 어디죠? 인천 30명. 전남도 30명이네요. 전남도 30명. 그리고 수원은 31명. 31명. 그러니까 뭐 나중에 돼서 이제 뭐 정말 못하면은 감독님도 바뀌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뭐 여기서 뭐 우리가 비리가 있다, 선수 청탁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모르니까 할 말은 없는 거지만 이 선수가 이렇게 많이 뽑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언제죠? 김인환 감독님 때 그때 40명 넘어갔죠. 네, 46명인가 42명? 47명까지 간 적이 있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서포터들이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는데 그때 클럽하우스를 짓고 있는 중이라 또 문제 일으키면 또 시에서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뭐 저는 별로 뭐 어떤 의문을 제시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리그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네. 들었는데 알리그도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39명의 선수단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 39명 맞죠? 그렇죠. 네. 그 이번에 사샤까지 포함을 해서 네. 사사인가요? 39명. 아, 여기에 근데 물론 우리 메디컬 테스트 탈락한 3명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도 제일 많은 메디컬 테스트 3명을 빼더라도 전부 가고 같아요. 전부 가고 같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들이 필요하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더 적은 인원으로 알차게 알차게 뿌리는 게. 불리길 바라는 거죠. 네. 시민구단이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시민구단 뭐 인천이나 성남을 예로 또 비교를 해도 네. 저희보다 9명, 5명 적은 거잖아요. 진짜 비교가 되네요. 진짜 인천보다 진짜 9명 많은데 네. 이 9명 살 거 한 명한테 진짜 괜찮은 사람 한 명을 사면은 그렇죠. 그게 나을 거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니까요. 아, 그래서 제주 원정 이야기로 넘어가죠. 제주 원정 때 명단이 네. 정말 대단했어요. 기발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선발 명단이 아, 혹시 황인범? 황인범 선수도 그렇고 새로운 선수들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명단을 보고 정말 네. 뭐 아니면 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도가 나왔네요. 근데 저는 초반에 경기 운영할 때 자체는 전 네. 분명히 광주보단 낫다고, 광주 전보다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광주 전에 워낙 물론 제주도 막판에 가서는 좀 그랬지만 초반 그 분위기는 어땠어요? 제주 원정 다녀오셨잖아요. 못하고 계속 커트 당하긴 했는데 네. 전 그래도 계속 강주보단 낫구나, 강주보단 좀 더 나은 경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골을 계속 먹히고 후반전에는 뭐 다들 괜찮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저 생각에는 제주가 당연히 설렁설렁. 3-4골 넣으니까 설렁설렁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점유율이 저희가 높았어요. 제주전 51.3%로. 후반전 들어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는 팀 마냥 여유롭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애초에 뭐 이기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골이라도 많이 하자라는 생각으로 뛰었으니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중에 그 안에서 근데 황인범 선수가 좀 빛났고 자, 선발 출전했죠. 네. 처음으로. 진짜 이제 지금 20살인가요 이제? 네, 19. 20살이에요. 20살에 이제 K리그 이제 처음 출전하는 선수가 진짜 잘했던 것 같긴 해요. 정말 많이 아쉬워하고 하더라고요. 보고 싶었어요. 황인범 선수가 워낙 지난해 우리 친선 경기 때 11위전 네. 때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칭찬이 좀 자자했고 네. 그리고 성인팀으로 바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네. 팬들도 기대를 많이 했죠. 네. 선발 출전에 대해서 되게 축하할 일이죠, 이거는. 그리고 그쵸?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랑 서명원 선수가 유일하게 이제 두 선수가 네. UUC 팀을 기록했습니다. 김찬희도 뭐 움직임이 좋았어요. 공격에서는 특별히 막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뭐 그렇게 못 느꼈어요. 뭐 김찬희는 그렇게 막 뛰어난 활약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평균 정도 한 것 같고. 근데 그날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 옛날에 매직 사커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그 게임이 있는데, 오락실에서? 예, 엄청난 스루 패스를 하는 그런 아. 기능 그 스킬이 있는데. 네. 엄청난 스루 패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 제주에. 제주에서?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너무 아쉬운 게 그 팬들이 원정을 많이 갔죠. 네, 많이 제주도, 갔죠. 제주도를. 네. 다들 시간을 쪼개서 네. 돈도 좀 많이 들었을 테고요. 네, 그렇게. 근데 제주도가 선수들이랑 교감하기에 너무 좋은 맞아요. 경기장이잖아요. 네. 그럴 때 또 슬프게 서로 이 와중에 우리 유명한 배신의 아이콘 백이종 선수 백이종 선수한테도 골을 먹히고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 후반전에 또 허범산 선수도 나왔죠. 네, 허범 선수도 나왔죠. 저 좀 유심히 본 게 선수 교체 타이밍이 네. 좀 특이하더라고요. 언제였죠?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전반 35분에 히칼딩류 선수랑 아, 맞아. 서명원 선수가 바뀌었고 전반 끝나자마자 송주환 선수가 나가고 조원득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현우 선수가 나가고 김찬희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광주전도 그랬어요. 광주전도 전반 38분에 유성기 선수가 황지웅 선수로 그리고 후반 6분에 송주환 선수가 안상현 선수로 그리고 이제 후반 19분에 서명원 선수가 김찬희 선수인데
그 팬들이 어떤 다른 나라의 축구를 봤을 때는 네. 선수 교체는 정말 선발 명단으로 제대로 경기 운영을 하고 어느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경기력이 조금 저하될 때 그때 예, 그쵸. 분위기를 바꿔주거나 전술을 바꿔주는 형태인데 이건 전반 35분에 선수 교체가 되고 네. 전반 38분에 그쵸, 선수 교체가 그쵸, 되는 그쵸. 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해요. 히칼딩요 선수 교체할 때 정말 그러니까 타이밍보다는 용병인데 지금 사실 엄청난 문제는 못 느꼈어요. 아, 근데 부상이 아니었고요. 뭐 딱히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네. 참 이해했죠. 그리고 아까 선수 얘기 나왔는데 저 좀 황지웅 선수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지웅 선수 공 잡으면은 전 사실 선수 욕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축구에 대해서 배운 것도 아닌데 선수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황지웅 선수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공 잡으면 너무 불안하고 챌린지에 있을 때 후보로 뛰던 선수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선발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근데 아무것도 못 보여줬어. 물론 누구도 어떤 걸 보여준 사람은 없는데 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못한 선수가 없긴 하지만 제주 원정에서는 윤원희 선수도 빠졌더라고요. 네, 명단에. 윤호선 부상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윤원일, 이광진 이렇게 지금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강진 선수는 참 오자마자 부상이고 참 윤원일 선수도 부상이고 참 네. 그렇네요. 안상현 선수가 다들 못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실력적으로 못했다고 잘했다고는 뭐 모르겠는데 경기장에서 계속 들렸어요. 그게 야, 끝까지 하고 한 골만 더 넣자 막 이런 진짜 파이팅이 되게 좋더라고요. 경기 뭐 실력이야 이런 건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냥 그런 건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박지원 선수 계속 그 후보로 나와서 그 몸 풀면서 계속 진짜 파이팅 해주고 네. 파이팅 해준 효과가 안 나서 그렇지만 그럼 이제 세 경기에서 제가 8실점을 네, 했죠. 네. 걱정입니다. 일단 득점이 없다는 게 더 걱정인 거죠.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전 득점이 없다는 것보다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게 더 문제 같아요. 네, 그 어제 가고시마 전지훈련부터 네, 프로팀을 상대로 지금 득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FC 서울이랑 우라와레즈는 또 1쿼터에는 1대 0으로 졌고 2쿼터에 조금 이제 비주전급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네. 10골 실점해서 4대 0으로 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뭐 전지훈련에서 질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그것도 했잖아요. 그렇고 사실 서울이나 우라와레즈는 잘하는 팀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배재대학교와의 연습 경기에서 저희가 8대 0으로 이긴 걸 제외하고는 네, 프로팀을 상대로는 지금 득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걱정입니다. 저희 홈에서도 진짜 12,000명이나 왔는데 네. 근데 분위기도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 대전이 스타가 다들 하신 줄 아는데 그 퍼플크루가 회수폭탄 했잖아요. 퍼포먼스요.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팬들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또 방송국 취재도 많이 오고. 조금 더 참 끈끈하게 졌더라면 광주전에 그쵸. 그 12,000명은 정말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데 우리야 뭐 또 다음 경기 또 다시 그쵸. 예, 맞아요. 조금이나마 기대하면서 보는데 처음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은 실망을 또 많이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영영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네,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주도 관중 수가 좀 많았죠. TV로 볼 때는 관중들이 뭐 없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6,00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네. 저는 올해는 저 원정을 못 갔어요, 제주. 네, 근데 네. 지난해 원정을 갔을 때는 지난 2년 전이구나. 네네. 그쵸. 지난 클래식 리그에서 네, 마케팅을 잘하더라고요, 제주가. 잘 하더라고요. 여전하던가요? 뭐 근데 그날은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마케팅을 특별히 잘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뭐 무난했어요. 근데 지난 클래식 리그에서 제가 갔을 때는 우리 따로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가고 못 가시고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 관중석 쪽으로 물대포를 쏘는 그런 맞아, 이벤트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하고 이것저것 이벤트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제주도의 어떤 문화로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 원정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가 제일 비행기랑- 심플하고 대신 비싸죠. 그쵸. 비행기랑 뭐 배 두 가지인데
다른 분들이 아마 배로 가는 방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생각보다 또 저렴하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 서대전역이 이제 어떻게 서대전역 없어지나요? 아, 근데 그러니까 모든 열차가 그 경유를 안 한다는 거지. 네. 일부 열차들은 경유를 아, 하겠죠. 그래요? 네. 어쨌든 제가 간 방법은 이제 KTX랑 배랑 연계한 상품인데 KTX를 어쨌든 편도가 39,000원이에요. 배까지 포함해서. 근데 KTX를 타고 목포까지 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일정인데 저는 새벽에 6시 한 50분 정도 6시 정도였나? 그때 KTX를 타고 목포 가서 이제 제주도 도착하면 1시 반, 2시 정도 되는 사실 가격대 성능비로 보면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비행기는 싼 거 막 찾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게 4시 경기라 또 가능했겠네요. 네네. 2시 경기였으면 근데 조금 연착돼서 배가요? 예, 아. 배가 좀 연착돼서 휘슬 불기 바로 전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좀 진짜요? 아슬아슬하긴 아, 했어요. 고생했네요. 아무튼 이제 제주 원정까지 3라운드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이번에 인상적인 게 아니라 제가 그 저번 클래식 리그 때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에 SK 주유소에 다 유니폼 입고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심해요, 제주도에. 이번에 이제 그 대전에 와서 이제 SK 갔는데 유니폼은 아닌데 옷에 제주 엠블럼이 엠블럼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잘하는구나. 네, 대기업 스폰들만 가능한 이야기네요. 근데 참 연고일전 하고 나서 왜 또 그렇게 여기다가 이제 잘해야죠, 뭐 거기서. 그 올해 이제 앞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요? 4월 일정을 보면. 근데 사실 성남? 이게 뭐라고 이게 성남이라고 조금 일말의 기대가 되는 게 또 성남이 지금 리그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수원한테 졌죠. 네네 근데 ACL에서는 또 잘해요. 네 그렇죠. 그 다음 라운드가 이제 성남과 홈 경기죠. 네. 아, 홈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뭐 의미가 없어요. 홈에 대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가서는 네. 선수들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클래식을 경험하지 않았고 네. 그 경기장 분위기라던가 네. 이게 익숙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러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우리가 비록 챌린지지만 그래도 경험한 밟아본 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익숙한 플레이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남 FC전도 걱정이 돼요. 성남 뭐 걱정이야 당연히 되죠. 뭐 근데 일말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뭐. 뭐 또 사실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냥 감독님은 이제 5실점 하면 5득점 하겠다라고 그게 말씀하셨는데 뭐 되나 그게. 에이, 지금 일각에서는 또 경질설들도 나오고 있죠. 그 만약에 감독님이 진짜 이렇게 그만두시고 그러면 저는 대전 시티즈는 더 미래가 안 보이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와서 해보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안 되면 또 그만인 거죠. 반대로. 그렇죠. 해서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말지 뭐. 네, 참. 그 역사나 어떤 전통이 없는 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감독님이 좀 길게 끌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감독이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질설이니까 네. 뭐 어쨌든 저는 어떤 이 감독이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라 뭐 국대 감독도 그렇고 어떤 팀 감독도 그렇고 자를 때는 확실한 자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분이 전 아직 좀 경기가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미 몇 경기를 통해서 강등을 사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강등이 되더라도 이 팀의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감독은 몇 경기를 어쨌든 더 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감독에 대한 경질이나 이런 거를 요구할 때는 경질이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자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또 해보고 내가 프로 한번 해보고 뭐 디딤돌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오면은 뭐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시 차원에서 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최근에 이제 브라질 출신 공격수 사사죠. 사사예요? 사사인가요? 저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 사사로 본 것 같은데. 이거 뭐 발음 어쨌든. 못하겠다. 네.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 광주전 홈 개막전에 제가 이석 3층에 있었는데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경기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네. 축구를 보다가 두 번째 골을 먹히고 나가더라고요. 아무튼 포르투갈과 브라질 리그에서 뛰었고 그리고 공격 성향이 강하답니다. 그리고 공격수인데 그럼 공격 성향이 강해야지 그럼. 활발한 움직임과 뭐 과감한 플레이를 바탕으로 음. 대전 시티즌은 기대를 한다고 하네요. 아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너무 참 암담해서.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대전스타 라디오 31회를 예정 중인데요. 네. 유진행 군이 돌아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음. 아까 이제 스태프들과도 지금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네. 스케줄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고별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쵸. 아마 좀 방청객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아, 예. 지금까지 유진행 군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근겔에서 많이 와주세요. 전초관 갤러리에서 네. 많이 오세요. 중도일보 건물 이제 4층이잖아요. 여기 스튜디오가. 네. 처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오기가. 근데 이제 그쵸, 그 방송 어렵죠. 전에 1층에서 만나서 그쵸. 아, 근데 그거 진짜 어려워.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거. 뭐 그렇죠. 다들 우리 김준태 씨도 그렇고 저요. 아니 평소에 말을 편하게 하는데 김준태 씨라고 하는 게 웃겨서요. 아,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거 처음 해볼 때 그 처음 나가기 전에 막 긴장감.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 대해줘지. 그렇죠. 이 사람이 내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해줄까 이러는데 제가 잘 해줄 테니까 다들 오세요. 아그 라디오스타래. 대전스타 라디오 때문에 아시는 분 알아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 축구장에서요? 지역의 스타가 된 기분이에요. 아 혹시 저 아세요? 이러면, 아 그 라디오 할 때 뵀다고. 아 그러게 이런 게 바로 스타가 된 기분. 다음에 한번 나이트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쨌든 이 그 대전 시티즌에 대한 소식을 중도일보도 되게 참 감사한 거고 네네. 대전스타도 그래도 놓치지 않고 계속 지금 30회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 아무튼 유진행 군이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해줬고 다음 네. 방송 때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음. 이제 특별하게 얼마 안 남았지만 한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신현 군이 이제 다음번 고별 방송이니까 이제 MC도 이제 우리 새로 저희 모집해야 돼요. 네, 필요하니까 뭐 대전스타에서도 좋고 퍼플 크루에서도 좋고 네, 아닌가? 좋아요. 그건 얘기를 해봐야 되나? 어쨌든 그건 얘기를 해봐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예, 그건 그렇고 뭔가 확정되면 어쨌든 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근겔에서도 좋고 네. 뭐 구단 직원분들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시장님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일배만 아니면 됩니다. 아무튼 대전스타 라디오는 네. 계속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역 축구팀을 사랑합시다. 서포트 아워 로컬 풋볼 클럽.